반갑습니다. 입시는 일쌤 수학 강사 김태형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해설지에 없는 효율적인 풀이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수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특히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계속 풀다 보면은 딱 수학적 사고가 거기서 멈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설지에 없는 풀이가 나오고요. 네, 그런 풀이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런 풀이들을 보면은 수학적 사고가 아마 넓어지실 거예요. 제 문제풀이에서 조금 발상적으로 되게 조금 열릴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을 많이 제시해 드릴 거니까 믿고 들으셔도 괜찮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지상고 반 구성을 어떻게 되냐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A반, S반 이렇게 두 반으로 구성이 되고요. A반은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겨울방학 때 주로 하게 될 내용이고, A반 같은 경우는 고등상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은 조금 개념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고요. S반 같은 경우는 고등상 한번 해봤다. 그래서 조금 실전 개념, 기본적인 개념 말고 좀 실전 개념 위주로 듣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선행도 좀 나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럼 S반이 A반보다 잘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모르니까 그 시작점이 다르다고만 생각을 하고, 저랑 만난 이후부터는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그냥 시작점이 다른 것 뿐이고요. 요 수업이 다른 수업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같은 내용이 진행되되 스타트가 다른 것 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두 반 역시 공통적으로 지상고일 1년 동안 내신 대비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초점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크게 다른 수업은 아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반부터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4월부터 7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요 구간에서는 이제 딱히 다른 선행을 진행을 전혀 안 할 거고요. 계속 이제 현행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에 어떤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우선 겨울방학 때는요, 고등상 내용이 좀 많거든요. 하에 비해서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상 내용을 좀 탄탄히, 이게 이제 전반적인 수능 수학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 내용을 좀 탄탄히 좀 많이 가져갈 거고요, 문제풀이 양을. 그리고 하 내용도 기초적인 내용까지는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름방학 때는 고등수학하, 기초심화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2학기 때 시험 볼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수원 내용, 그 삼각함수 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부분, 지수로그가 조금 익숙해야지 그 내용들을 조금 문제 푸는데 조금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조금 다져주고 그러고 2학기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시험기간,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해당 범위의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하를 조금 볼 겁니다. 하를 조금 보고 수원도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름방학 때는 수투까지 그렇게 조금 선행을 조금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A반도 그렇고 S반도 그렇고 내신 대비 위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철저하게 내신 위주로,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위주로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수업 진행 방식이고요. A반, S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두 반 다 이제 뭐 그냥 수업의 어떤 순서만 다를 뿐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A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먼저 하고 관리를 나중에 하고, S반은 관리를 먼저 하고 수업을 나중에 하고.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조금 테스트를 봐서 확인할 수 있다면, S반 같은 경우는 전에 배웠던 거를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숙제를 좀 많이 풀어 왔겠죠? 그 숙제한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좋다? 뭐 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고 사실 비슷합니다. 두 수업이 어떤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수업 방식을 보셨다면 이제 그 하루하루마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걸 좀 보실 건데,
A반 기준으로 먼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수업을 하고 뒤에 관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수업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숙제를 주요 문항을 풀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질문을 왜 다 안 받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다 받게 되면은 수업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선별을 미리 해서 숙제를 먼저 풀어주면서 수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진도 나가고, 시험 기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시간에는요, 매일매일 일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날 본 내용에 대해서 일일 테스트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조교쌤이 숙제 검사하고 일일 테스트 오답 유형 재시험, 이게 뭐냐면은 일일 테스트 때 여러분 틀린 문제 있을 거야.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 문제까지 푸셔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저는 이제 관리에 조금 초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 학원은 관리로 시작해서 관리로 끝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 내용들이 매일매일 학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출결이나 숙제 상태, 학생의 성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일일 테스트 결과, 반평균, 반최고점까지 해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업 내용을 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 끝난 직후 문자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매일매일이 모여서 매달이 끝날 때쯤 월간 리포트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사실 이번 달이 어땠는지 확인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월 달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1월 30 말일 혹은 2월 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제공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학생이 정상적으로는 8회 출석했고 지각을 3번 했고 결석을 1번 했구나. 이렇게 ABC가 나오고, 숙제 상태는 이제 A 같은 경우는 완벽한 거, B 같은 경우는 그 이하부터 50%까지,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50% 이하 숙제 완성도가. 그리고 1세트 평균은 학생의 평균이고요. 반평균이고, 반최고 평균은 뭐냐면은 학생 중에서 가장 잘한 학생의 평균치를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반에서 한 이 정도 하고 성실도는 이렇구나, 성실도가 안 좋아서 테스트 평균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업 방향성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편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오글거리지만 수업 시간에 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는 좀 이런 방향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빠진 독이야. 제가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붓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0을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것 같아요? 막 90, 80? 그리고 70은 이해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해야 50이에요. 100을 설명하면은 정말 잘하는 학생이 50 정도 가져가고요. 20, 30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뭐든 간에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개념을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막 풀어. 그리고 틀린 문제 고치는 거. 개념 주입은 뭐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하실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1번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개념은 다 주입을 받아요. 근데 왜 공부 실력이 안 늘겠어? 2번, 3번은 안 하기 때문이지. 혹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그래서 2번, 3번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은 2개 다 중요해요. 2개가 다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막 풀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념을 배웠으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어디가 약할까, 어떤 문제를 이해를 못했을까, 무조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채점을 해가지고 틀렸어. 거기서 만약에 넘어가면은 그냥 항아리에 구멍 난 곳만 확인한 꼴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확인해 놓고 계속 물어 부어봤자 어차피 또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멍 난 곳을 메꿔야지. 그게 틀린 문제를 고치는 과정이고, 자,
요 과정은, 이번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억지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3번은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양질의 물을 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1급수, 그러니까 에비앙이라고 할까? 진짜 좋은 물들을 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숙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고쳐 나가면서 이 물을 어떻게든 안 빠져나가게 좀 최대한 메꿔 가지고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니? 물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걸 쏟아 붓는 거야. 쏟아 부어야 점수가 나오겠지. 만약에 너가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쏟아 부을 물이 없어,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시는요 결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점수야. 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기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절대로 공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수학이든 모두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할 말이 좀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간에 저희 입시는 이쌤 학원 자체는 이제 수학은 12월 18일 날 개강이 하고요, 저는 12월 19일 화요일 날 지상고 정규반 개강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